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고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협정 종료 시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의 추가 보복이 염려되는 시점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후속 테마주들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 이 사례에서 이제 먹거리 부분에 주의보가 방사능 주의보가 확산된 것을 확인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반사이익주와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관련주들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관련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증시의 테마주는 역시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어이없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냥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어떤 쪽으로 연계되고 있다, 어떤 종목이 이쪽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슈가 되고 있다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은 우진, 국일제지, 나노메딕스, MSC, 보라티알, 마니커 FNG, 체리브로 그리고 기타 등등 많은 종목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슈 종목만 추려봤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우진입니다. 우진은 어떤 부분에서 주목을 받았느냐? 방사능 공포 속 오염 소각제 제염 기술, 제염 설비 기술로 부각받았다. 방사능 물질인 셉슘을 걸러낼 수 있는 제염 설비. 와, 완전 신박한 기술이죠. 인류한테 필요한 기술. 예, 그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국일제지. 국일제지와 나노메딕스는 그래핀을 통해서 방사능 물질을 걸러낼 수 있다라는 필터링 해낼 수 있다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핀 관련주 국일제지와 나노메딕스가 엮이게 되었고 그리고 MSC는 무엇이냐? 방사능 관련 일본산 첨가물 안전 강화 소식에 상승했다라는 것인데 일본산 먹거리에 대해서 검사가 강화되니까 여기에서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 MSC는 이제 기존에 식품 첨가물을 제조하는 기업이고 일본산 식품 첨가물이 제재를 받게 되면은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주목을 받게 된 것인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예, 느낌이 오시죠? 아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라티알. 보라티알은 이전에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리자면은 보라 트레이딩 컴퍼니로서 이제 외국산 먹거리를 수입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일본산 먹거리 수입이 제재되면은 보라티알의 사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시세가 나온 것이죠. 그것을 반증하는 최근 급등 시세. 요걸 보시면서 느낌을 받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무엇이냐? 마니커 FNG와 그리고 체리브로입니다. 둘 다 육개 닭고기 관련주로서 역시나 일본산 식품의 수입 제재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여러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일본산 먹거리라고 하면은 다양한데 일본산 먹거리를 대체해서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먹거리, 닭고기나 돼지고기, 소고기, 기타 등등 많은 부분 중에 닭고기가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닭고기가 주목받듯 이번에도 역시나 제일 만만한 닭고기가 떠오르게 됐다라는 거. 팔방미인이에요. 저기가요. 닭이요. 닭. 오리고기도 있을 텐데 오리고기 정다운도 있죠. 이런 것도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하나씩 둘러보면서 차트를 보도록 하죠. 방사능 검역이었나요? 우진은 제염 기술로 인해서 주목을 받았고 이 부분은 원전 해체 쪽이나 아니면은 이번 먹거리 쪽으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입니다. 실존하는 기술이고 도입될 수 있는 기술이라면은 이 우진이라는 기업 시가총액이 지금 1200억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1조를 넘어서서 삼성전자 수준까지 가야겠죠? 물론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 수준에 머무르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를 엮이는 것이고 실제로 기술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기업 가치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제 관점에선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진은 테마주로 엮이고 있고 시세 역시도 야무지게 잘 나오고 있어요. 최근 시장 하락과 일맥상통하는 하락세를 보였었고 때마침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일본 이슈를 타고서 반등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V자 반등 이후에 기간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상한가 이후에 나타난 눌림입니다. 이 눌림이 상한가 위에서 나타나느냐 아니면은 상한가 아래에서 나타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상한가 아래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요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받쳐주는 물량, 시세를 끌어올릴 만한 물량이 준비가 덜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저항 물량이 너무나 강하게 존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인데 후자보다는 전자에 가까워요. 이전 저항 물량이라고 보시게 되면은 네모 표시로 표시해드리는 2019년도 초반 그리고 2018년도 초반, 2018년도 상반기 이외에 2016년도 이전 시세 이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2017년도 이전 시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녹아져 있는 것이고 현재로서 봤을 때에는 가장 의심이 되는 부분은 18년도 시세에서 발생된 저항 물량 또는 19년도 초반에 발생된 저항 물량이 원인이라고 봐요. 근데 이게 그렇게 무겁나 싶은 거죠. 그러므로 이번 눌림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접근할 그런 관점이라고 봐요.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쪽으로? 상방이든 하방이든. 하지만 현재 정세와 테마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일본산 먹거리에 대한 위험성이 계속해서 부각될 것이라고 봤을 때 내년에 열리는 일본 올림픽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장기적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그 정도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나노메딕스나 국일제지는 그래핀 이슈를 타다가 테마를 하나 더 곁들이는 그런 수준이에요. 사이드 메뉴로 일본 방사능을 곁들인 건데 나노메딕스는 최근에 문자 찌라시까지 돌고 있어서 그다지 땡기질 않고요. 국일제지 역시도 시장을 주도했었던 그런 시세가 나왔던 종목인데 현재로서는 가야 할 위치에서 가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다 보니까 조금씩 의문이 생기는 거죠. 물론 단타 관점에서는 도전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여기서 진입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얼마나 되냐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위로는 많게는 20%, 아래로는 마이너스 한 70%까지 열려 있으니까 리스크와 리턴을 따져본다면은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런 종목, 국일제지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나노메딕스는 최근에 짐 로저스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면서 열심히 활동해주고 계신데 패스하겠습니다. MSC는 누가 봐도 설명이 더 필요 없는 그런 종목이죠. 보라티알은 식품 수입 업체고 일본산 식품이 제재를 받을 때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테마주 중에 하나입니다. 명분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실적으로는 이어질 가능성 낮다라는 거. 마니커 FNG 닭고기 관련주 역시도 명분이 충분히 잡혀있기 때문에 상승 가능한 테마주인 것이고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거. 체리브로도 마찬가지고요. 브록으로 첨가해드린 정다운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외에 언급해드리지 않은 닭고기 관련주 역시도 동일한 맥락에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참고하시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은 우진이나 아니면은 진짜 선택지가 없다라면 국일제지 그리고 먹거리 관련주 이쪽으로 연계해서 볼 수가 있겠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거
일본이 지금처럼만 행동해 준다라고 하면은 한국 시장 자체로는 전반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치겠지만 테마주 시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슈가 될 겁니다. 원래 테마는 공포 속에서 꽃을 피우는 그런 시세니까요. 그 정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네요. 시장이 반등해 준다라면은 내 계좌에 땡큐, 시장에 땡큐. 그리고 시장이 주춤하면서 테마가 부각된다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걸 취해야겠죠.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구간인 것이고 매매에 관한 부분은 제가 톡방에서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링크 톡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요 종목들 지금 언급해드린 종목들 매매 타이밍 알려드릴 수 있고요. 이 외에 추가적인 시황에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